성재의 집은 항상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 찬 안식처였습니다. 특히 그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성재는 일요일 아침에 게으른 시간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침 식사를 위해 식탁에 모였고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벽을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추억들은 희미해졌습니다. 마치 잊혀진 서랍 속에 간직된 오래된 사진들처럼 말이죠. 성재는 흰머리와 느린 걸음으로 노년이 사랑하는 이들의 애정에 둘러싸인 평온한 시기일 것이라고 항상 상상했습니다. 그는 결코 빈집에서의 고독을 겪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에서 유일하게 지속되는 소리는 오래된 벽시계의 똑딱거림 뿐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원은 언제나 바빴습니다. 그들의 경력은 점점 더 많은 시간과 주의를 필요로 했습니다. 민호가 더 많은 기회를 찾아 서울로 이사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성재는 그들을 지지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이별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말입니다. 처음에 성재는 매주 민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일상, 일, 그리고 손주들인 지수와 대현의 성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전화들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성재는 종종 자신이 먼저 연락을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대도시의 삶이 분주하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가족의 부재는 그의 가슴에 점점 커지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밤 성재가 혼자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던 중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에 뜬 민호의 이름을 보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지만 이내 그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 전화는 짧고 거의 개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방문하겠다는 모호한 약속으로 끝이 났습니다. 성재는 그 약속이 아마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전화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버림받은 느낌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날들이 주가 되고 주들이 달이 되었습니다. 성재는 그의 집 작은 정원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인이 된 아내 미영이 그렇게 사랑했던 꽃들을 돌보며 말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녀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존재가 아직도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꽃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들을 말하며 마치 그것들이 가족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오후 성재가 꽃들에게 물을 주고 있을 때 그는 문 앞에서 한 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웃집 손녀 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과 수줍은 미소를 지닌 7살의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할아버지를 잃었고 성재가 정원에서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 매일 그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을 함께 이야기하며 보냈고 성재는 소녀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들 사이의 우정은 꽃을 피웠습니다. 어쩌면 소연은 성재의 고독을 치유하는 약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연이 함께 있어도 그의 가족을 보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오래된 사진들을 바라보며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변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손주들을 안고 싶었고 민호가 친숙한 애정 어린 목소리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는 한때 너무나도 당연했던 모든 것이 지금은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성재가 우편함을 열었을 때 그는 다른 편지들과는 다른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민호가 쓴 편지였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편지를 열었고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에는 애정이나 그리움의 말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실용적이고 거의 차가운 메시지였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매우 바쁘고
서울의 삶이 고되고 아마도 성재가 항상 곁에 함께할 사람들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양원으로 이사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재는 그 글을 읽고 깊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안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키우고 사랑했던 아들이 가족의 온기와 위로를 기관이 대신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가슴 속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듯이 편지를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그 편지는 그가 자신의 삶과 선택들에 대해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가 이 지점에 이르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그는 민호에게 자신이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모든 기회를 주기 위해 항상 열심히 일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성재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았지만 과정 속에서 자신과 아들이 멀어졌을 수도 있다는 깨달음의 깊은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성재는 소연과의 우정이 점점 더 특별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녀는 노인의 눈 속에 담긴 슬픔을 알아차리고 그가 지역사회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작은 마을의 행사들, 예를 들어 시장이나 축제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재의 미소는 이제는 드물지 않았고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역시 성재와 마찬가지로 고독의 고통을 이해하지만 또한 새로운 연결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 중 한 행사에서 성재는 노인들을 위한 지원 그룹을 조직하는 한 젊은 자원봉사자에게 접근받았습니다. 그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경험을 나누고 상호 지지를 제공하며 무엇보다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그는 말 속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 속에서 힘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재는 비록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가 생각했던 만큼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는 그들을 자신의 인생의 일부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성재의 삶은 변했습니다. 그는 지역 사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는 조언을 제공하고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민호는 그들 사이에 생긴 감정적 거리를 깨닫고 아버지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과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재건하고자 하는 진심 어린 의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민호와 그의 가족의 도착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회였으며 감정이 넘쳐 흐르는 재회였습니다. 성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은 안도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결국 성재는 비록 고독이 압도적일 수 있지만 새로운 연결과 발견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돌봄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